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타이거 ETF 관련해서 오늘 최종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버는데 진심이다라는 말보다 노후가 걱정돼서 저는 기획재정부의 절세계좌 과세이연 혜택 축소와 이중과세 이슈에 대해서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고요. 그리고 국회에다 청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자, 웃기게도 청와대 민원은 다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서 검토 당해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이거의 배당 삭감 논란 관련해서는 저같이 파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끝까지 파고 있는 상태고요. 나스닥의 1년 포워드 배당 수익률은 0.54%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타이거 나스닥 100의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0.2% 추이, 그리고 에이스 혹은 기타 나스닥 100의 ETF 같은 경우에는 0.5 정상적인 추이를 기록하고 있고 60% 정도의 배당 삭감이 있었던 그런 2월달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흐름상 정리를 해드리면 ETF의 과세 체계는 전 운용사가 모두 동일합니다. 크게 보면 미국과 한국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ETF의 과세 체계는 현재 한국에서 상장된 미국에 투자하는 ETF의 경우에는 외국 납부 세액이라는 명목으로 배당이 발생했을 때 15%가 원천징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절세계좌에서 100% 다 과세 이연 효과와 복리 효과를 누렸던 부분이 세수 부족의 이유로 일반 계좌와 절세계좌 할 것 없이 이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85가 그대로 배당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고요. 자, 이 음영으로 칠해놓은 것처럼 한국 배당 구조에서는 실제로 모든 운용사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과 S&P 500에 대해서 배당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이 최초로 왔습니다. 첫날에 배당금 축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전화가 불통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배당금을 왜 축소했냐는 질문을 했는데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인정을 하거든요. 자, 큰 내용이요. 자, 외납세액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운용사 공통사항이고요. 이 분배금 방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배당금을 왜 축소했냐는 질문을 저희가 던진 거죠. 근데 외납세액의 환급 주체가 변경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스스로 하더니 펀드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펀드가 환급받는 방식이었는데 개편 후에 말씀드렸지만 전 운용사 공통사항이고요. 외납세액과는 관계가 없었는데 스스로 자문자답을 엉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찬가지예요. 외납세액 환급 방식이 펀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면서 궁금하지도 않은 내용을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고 있습니다. 분배금이 달라질 수 있나요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 질문인데, 또 마찬가지로 외납세액 개편 이전의 분배금 수준을 위해서 높은 분배율을 구사하는 경우에는 이상한 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논지를 흐린다라는 부분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과를 했어야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과를 안 했습니다. 3일 뒤에 결국에는 이제 인정을 했는데요. 분배금을 줄였다, 분배금을 지급하고 분배금이 이만큼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본인들 입장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사과가 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이연 분배금이 수탁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건데요. 또 이렇게 또 뻔뻔하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4월 말에는 2월에서 4월까지의 배당금에서 이자 수익을 주겠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1월에서 4월 기준일 배당 기준일 전까지 매도를 하면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런 방구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원칙을 마련하겠다라는 정말 최대의 패착까지 드러내고 마는 거죠. 신뢰도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한 행동은 결국 매도였습니다. 체결 강도 측면에서 보면 매도세가 더 강하다라는 거고요. 매수세는 코덱스에 몰리면서 같은 상품을 추정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코덱스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지금 미래셋에서 가장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이분의 특명, 올해 상반기까지 ETF 1위를 차지하라라는 건데, 찬물을 완전히 끼얹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현재 미래셋의 현 노인 상황입니다. 미래셋 지배구조를 보면 복잡해 보이는 이 지배구조는요, 미래셋 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보면은 복잡하게 엮여져 있고요. 박현주 회장이 60%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심에 있는 것이 미래셋 컨설팅이라는 회사인데, 미래셋 컨설팅의 가족 지분, 결국 가족 회사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뭐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저도 타이거 ETF는 정말 많은 상품들을 소개도 해드렸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투자를 하고 있었던 입장에서 좀 더 뭐 오바해서 분노하는 건 있지만, 사실
매번 이렇게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을 체크해서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1도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현재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는 눈에 확 띄어요. 지금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2호의 경우에 매도세를 보시면요. 지난 12월 달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부터 1월 20일까지의 흐름을 보면 단 한 번 빼고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타미당 2호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1월 말 기준일부터 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큰 매도세가 들어오고 매수세가 줄어든 모습이고 다시 매도세가 들어오더니 결국에는 매수세가 확 줄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시총이 9,900억 가까이 됐었거든요. 1조를 넘보던 아주 베스트셀러가 될 뻔했는데 시장 민심은 이제 완전히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뭐 가격이 녹아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슈드와 타미당 2호의 가격 괴리도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시가총액은 9,900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9,500원으로 폭삭 주저앉은 모습이고요. 거래량은 확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주가 빠지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슈드는 한 달 동안에 기초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죠. 한 달 동안 1.93% 올랐습니다. 이때 보면 달러가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약간 변동폭은 있었는데 다시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적어도 제가 아는 커버드콜은 기초지수가 오를 때 커버드콜은 덜 오른다 뿐이지, 기초지수가 오를 때 커버드콜이 하락하는 경우는 옵션을 공격적으로 투자한 거 말고는 사실 정말 드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또 잘 안 보이던 것까지 또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커버드콜의 대안은 사실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코미당 커버드콜에 대해서, 코미당 액티브 커버드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디테일한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 보세요. 1월 22일 날 제가 방송을 했었네요. 딱 터지기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커버드콜은요, 자, 우리 코미당 말고 타미당 2호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죠. 오히려 보세요. 액티브 형태이다 보니까 좀 더 변동성은 있고 다르긴 하지만 주가가 오히려 슈드를 잘 따라가는 모습이고 지금 거래량도 폭발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자주 방송해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점점 이게 약간은 좀 애매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대안은 넘쳐납니다. 제가 하나씩 대안을 다 앞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수익률 측면에서도 제가 자주 비교해드렸던 게 2월 10일 오늘자까지 살펴보게 되면은 44640이 지금 코미당 액티브 커버드 콜이고요. 458760 2번이 타미당 2호입니다.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시점을 놓고 보면은 자, 가격은 3% 올랐고요. 얘는 1.69%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배당이 1%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약 3.94가 총 수익률이고요. 얘는 오히려 배당이 좀 축소되긴 했지만, 배당 때문에 수익률이 축소되긴 했지만 약간 좀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연간 등가는 좀 의미가 없죠. 2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확연히 수익률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상장 이후 수익률을 보면 코미당 커버드콜은 상장한 지가 오래됐지만 타미당 2호는 상장한 지가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번이 코, 2번이 타라고 봤을 때는 1년 반 동안의 연평균 등가 연환산 수익률은 24%와 16%죠. 이거는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때 1월달 23일날 방송했던 게, 이게 제가 써놓은 걸 깜짝 놀랐습니다. 커버드콜 시대를 리딩해 왔지만 타미당과 배당 커버드콜, 근데 투자 세계에서 영원한 클래스는 힘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손절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앞으로 추가적인 매수는 코미당 액티브로만 시장을 좀 잘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코미당 커버드콜 시총이 최근에 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을 또 그 전 단계에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좀 들쑥날쑥한 모습이고 매도도 한 번씩 보이고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앞자리가 1 혹은 뭐 5자리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완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결국에는 민심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여러분들 매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댓글에 제가 150개 달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달렸거든요. 지난 S&P 타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방송에서 S&P 500이나 나스닥 미국 배당 시리즈 같은 일단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아니면 운용사별로 차이점이 정말 적은 ETF들은 사실 어떤 것을 선택하시더라도 뭐 큰 차이점이 없어요.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으시겠지만 저는 그 모든 관계에서 신뢰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제가 뭐 2번, 3번 체크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일단 와이프를 설득해서 와이프 계좌에서 투자하고 있던 1억 1천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매도하면서 3천만 원 정도 남은 상태고요.
2월 중순까지 포트를 개편을 하면서 뭐 원하신다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특히나 S&P 500이나 나스닥, 미국 배당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요, 운용사별로 보통은 이제 마지막 영업일에 배당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15일 배당을 원하신다면 에이스와 코덱스가 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에이스는 시가총액이 좀 큰 장점, 코덱스는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수수료가 좀 저렴한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기본으로 모아가시는 분들은 또 한번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액티브 코미당 커버드 콜의 경우에는요, 일단 그 타미당 2호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2년 반 동안의 성과가 타미당보다 좋았다라고 해서 물론 앞으로도 계속 좋다라는 그런 뭐 보장을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액티브를 좀 이해를 시켜 드릴 거예요. 액티브는 운용만 잘하면 훨씬 더 시장의 성과를 잘 추종하고요, 시장이 하락할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할 때는 시장을 더 방어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반 동안 성과가 뭐 더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액티브를 잘 운영해 왔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하나씩 장점과 단점을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많은 종목들을 좀 비교해가면서 살펴드리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액티브에는 존재를 하는 그런 또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군이 보통 제피로 많이 비교를 합니다. 비슷한 스킴이거든요. 상장 이후 제피와 비교를 해보면요, 제피와 우리 441-640을 비교해보면 사실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여기는 환율 부분이 가만히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10% 이상 나오면 사실 걱정할 것이 뭐 크게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소통하는 그런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같이 투자하고 싶으시거나 또 우리 또 팀을 모아서 투자하게 되면 또 장점이 여러 가지가 또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나 혹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요, 제가 같이 고민해보고 뭐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불편하셨던 점이 있으면 사과드리고, 뭐 앞으로도 좀 다이나믹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ETF들을 잘 준비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